안녕하세요. 저는 콜롬비아 대학의 엠마뉴엘 패서겔 랩에서 포닥으로 일하고 있는 강유나입니다. 먼저 이렇게 저에게 발표 기회를 주신 브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이른 아침 시간부터 제 발표를 들으러 와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 deregulated notching wind signaling이 루키미아에서 constitutiv하게 액티베이션 마일로이드 리제너레이션 패스웨이를 액티베이션 시켜서 마일로이드 루키미아를 일으킨다는 내용을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헤마토포이시스는 lifelong self-renewing hematopoietic stem cell로부터 finally differentiated then mature functional blood cell을 만드는 과정을 총칭하는 말인데요. 그 헤마토포이틱 스템셀은 블러드셀 중에서 유일하게 평생 동안 셀프 리뉴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멀티포턴트에서 어떤 종류의 블러드셀로도 다 분화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라이프롱 셀프 리뉴잉 HSC는 셀프 리뉴얼 커패시티를 잃어버린 그렇지만 여전히 멀티포턴트한 멀티포턴 프로제니터 MPP로 분화되게 됩니다. 이 MPP 파퓰레이션은 좀 더 리니지가 restricted된 리니지 restricted progenitor, 그러니까 megakaryocyte, erythroid progenitor MEP, granulocyte, macrophage progenitor GMP, common lymphoid progenitor CLP로 좀 더 분화가 되게 되고 이 lineage restricted progenitor들은 결국 마지막까지 분화가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블러드셀에서 펑션을 하는 머추어 블러드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희 랩은 이 헤마로포이시스 중에서도 마일로이드 셀에 관여하는 마일로포이시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마일로이드 셀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마일로이드 루키미아, 즉 골수성 백혈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일로이드 루키미아는 그 진행 양상에 따라서 만성인 크로닉 마일로이드 루키미아와 빠르게 진행되는 급성 acute 마일로이드 루키미아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특히 이 CML 중에서도 처음 시작 단계인 크로닉 페이즈 CML과 나중에 좀 더 많은 뮤테이션이 가미돼서 블라스트 페이지로 가는 BP CML 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이 크로닉 페이지 CML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BCR-ABL이라고 하는 퓨전 타이로신 카이네즈가 액티베이션 헤마토포이틱 스템셀에서 액티베이션이 되면서 헤마토포이틱 스템셀을 트랜스포메이션 시키고 이렇게 트랜스폼된 루키미아 이니시에이팅 스템셀이 디지즈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CPCML 같은 경우는 이미 BCR-ABL이 그 원인 뮤테이션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그렇지만 이 BCR-ABL 외에도 다른 뮤테이션들이 더 가미가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에피지네릭 레귤레이터인 DNMT3나 IDH1 같은 뮤테이션이 가미되면 이것이 블라스트 페이지의 CML로 진전을 하게 됩니다. 이 블라스트 페이지 CML 같은 경우는 그 어큐트 마일로이드 루키미아 같이 단 하나의 뮤테이션에 의해서 생성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지네틱 뮤테이션이 어큐뮬레이션 돼서 일어나는 병이기 때문에 하나의 타겟티드 세라피만으로는 치료가 힘든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연구는 물론 크로닉 페이즈 CML 같은 경우에는 BCR-ABL을 이니비션하는 타이로신 카이네즈 이니비터 TKI 트리트먼트가 아주 잘 이스태블리시 돼 있지만 많은 환자들이 이 TKI에도 저항성을 가지게 되고 또한 BP, 블라스트 페이즈 BP CML이나 AML 같은 경우는 하나의 타겟 세라피만으로는 그 병을 치료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 드라이버 뮤테이션, 이 병을 일으키는 드라이버 뮤테이션에 관계없이 이 마일로이드 루키미아의 commonly share되는 메커니즘을 우리가 타겟할 수 있다면 타겟티드 테라피와 더불어서 좀 더 좋은 치료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저의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랩에서는 기존에 하나의 파퓰레이션으로 알려졌던 멀티포턴 프로제니터에도 사실은 되게 리니지가 바이어스된 functionally distinct MPP 파퓰레이션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혔는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것은 지금 어떻게 저희가 이 lineage bias MPP 파퓰레이션을 immunophenotypically isolation 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일단 그 리니지 마커, 그러니까 mature blood cell 마커들인 예를 들면 B셀 마커나 T셀 마커나 granulocyte, macrophage 마커 등을 제외한 리니지 네거티브 파퓰레이션을 먼저 셀렉팅을 하고요. 이 리니지 네거티브 셀 중에서도 CKIT positive, SCA1 positive, 그러니까 CKIT과 SCA1을 익스프레션하는 이 LSK 파퓰레이션을 게이팅하게 됩니다. 이 LSK
population 중에서도 FLIC2라는 surface marker를 expression 하게 되면 이것이 lymphoid bias된, 그러니까 좀 더 림포이드로 분화가 되는 MPP4 population으로 isolation을 할 수 있고, FLIC2 negative LSK population을 CD48과 CD150 expression에 따라서 좀 더 세분화시켜서 CD48 positive, CD150 negative는 granulocyte macrophage, 이제부터는 제가 GM이라고 부를 텐데요. GM bias MPP3이고요. CD48 positive, CD150 double positive MPP2는 megakaryocyte, erythrocyte bias된 MEGI bias MPP2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surface 마커를 통해서 저희 랩에서는 이 MPP population 안에서 그들 functionally distinct한 lineage bias population이 있다는 것을 밝혔고, 또한 이 lineage bias MPP population이 그 마일로포이시스에 중요하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는 헤마로포이릭 스템셀이 대부분 림포이드 바이어스된 MPP4를 많이 만들게 되고, 그 메기 바이어스 MPP2나 GM 바이어스 MPP3는 상대적으로 적게 만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컨비네이션을 가지고도 충분히 밸런스된 아웃풋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의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마일로이드 셀을 많이 갑자기 생성하게 돼야 되는 마일로이드 리제너레이션 스티뮬러스가 주어질 경우에는 HSC가 마일로이드 바이어스된 MPP2와 MPP3를 오버 프로덕션 하게 되고, 또 기존에는 림포이드 바이어스된 MPP4가 마일로이드 리니지를 더 많이 만들어내도록 molecularly 마일로이드 리프로그래밍이 되게 됩니다. 즉 오버 익스펜션된 마일로이드 바이어스 MPP2와 MPP3와 마일로이드 리프로그래밍된 MPP4가 proliferation foci를 할 수 있는 GMP 패치를 형성하게 되고, 이것이 GMP 클러스터, 이거는 GMP 클러스터는 이제 GM granulocyte macrophage를 많이 GM으로 디퍼런시에이션 하게 되는 형태인데요. 그래서 결국 granulocyte와 macrophage를 오버 프로덕션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피지올로직한 상태에서는 어디까지나 트랜지언트하게 액티베이션 된 패스웨이이기 때문에 이 마일로이드 리제너레이션 스티뮬러스가 사라지게 되면 다시 스테디 스테이트로 돌아가서 작은 수의 MPP2, MPP3 그리고 메조리티의 MPP4로 밸런스된 아웃풋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연구는 이렇게 그 마일로이드 리제너레이션 패스웨이가 피지올로지컬한 상황에서도 마일로이드 셀 프로덕션에 관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마일로이드 셀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문제가 되는 마일로이드 루키미아 같은 경우도 이런 같은 마일로이드 리제너레이션 패스웨이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그들만의 독특한 다른 마일로이드 셀 프로덕션 하는 방법을 쓰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용한 모델은 CML 모델인데요. CML은 진행이 천천히 되는 마일로프로리퍼레이티브 네오플라즘의 일종으로서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다시피 BCR-ABL이라는 타이로신 카이네즈가 항상 발현이 되면서 HSC를 트랜스포메이션 시키게 되고, 이 트랜스폼된 HSC가 클로널리 익스펜션 되면서 루키믹 이니시에이팅 스템셀이 되게 됩니다. 이 루키믹 스템셀로부터 그래뉴로사이트가 오버 프로덕션이 되는 것이 CML의 특징인데요. 저희 랩에서는 이미 그 SLTTA TRA BCR ABL이라는 짧게 줄여서 이제부터는 제가 BA 마우스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BA 마우스 모델로 인듀서블한 CML 마우스 모델을 이스태블리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AML과 달리 CML은 그 진행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어떤 병의 발병 기전이라든지 아니면 진행 상황들을 연구하기가 AML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CML 마우스 모델을 사용하였고, 앞으로는 제가 BA라고 말을 하면 이거는 이제 CML 마우스 모델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BA 마우스 모델에서도 마일로이드 리제너레이션 패스웨이가 액티베이션이 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MPP3 컴파트먼트와 MPP4의 마일로이드 리니지 아웃풋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팩스 플랫을 보시면 지금 빨간색으로 한 이 박스 모양이 MPP3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컨트롤에 비해서 BA 마우스에서는 MPP3가 프리퀀시 상으로도 익스펜션 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 토탈 셀 넘버로 계산을 해보아도 MPP3가 BA 마우스에서는 significant하게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일로이드 콜로니 포밍
에세이를 통해서 루키믹 MPP4, 즉 BA에서 아이솔레이션한 MPP4가 컨트롤 마이스 MPP4에 비해서 더 많은 마일로이드 콜로니를 포메이션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말인즉슨 루키믹 MPP4가 마일로이드 리니지 아웃풋을 더 많이 만들어내도록 마일로이드 리프로그래밍이 됐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이 데이터들은 BA 마우스에서도 마일로이드 리제너레이션 패스웨이가 액티베이션 돼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이 액티베이션 돼 있는 마일로이드 리제너레이션 패스웨이가 실제 BA 마이스에서 루키믹 그래뉼러사이트를 만드는데 컨트리뷰션을 하는지, 펑션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안티라이시스지 디플리션 에세이를 시행하였습니다. 안티라이시스지 안티바디는 인젝션을 하게 되면 그래뉼러사이트만을 스페시픽하게 디플리션을 시켜서 즉 그래뉼러사이트로 리제너레이션 하는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의 비하인드 아이디어는 만약에 이 BA 마이스에서 액티베이션 돼 있는 마일로이드 리제너레이션이 이미 실제로 마일로이드 루케믹 마일로이드 셀 프로덕션에 펑션을 한다면 BA 마이스에서는 그래뉼러사이트가 디플리션이 돼도 더 빨리 돌아올 거라는 가정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금 이렇게 검은색 박스로 쳐져 있는 GR1 맥권 파지티브 셀이 그래뉼러사이트입니다. 위에는 컨트롤이고요. 밑에는 BMIS고 데이 제로, 그러니까 라이식스제 안티바디를 인젝션하기 전에는 BMIS의 홀마크라고 할 수 있는 그래뉼러사이트가 되게 오버 익스펜션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데이 2에는 둘 다 라이식스제 안티바디가 워킹을 해서 그래뉼러사이트가 디플리션이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재밌게도 데이 5가 되면 컨트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BMIS에서는 이미 그래뉼러사이트가 풀리 다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즉 이 데이터는 이 BMIS에서 액티베이션 돼 있는 마일로이드 리제너레이션 패스웨이가 실제로 루키믹 마일로이드 셀을 프로덕션 하는데 펑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데이터가 확실히 이 BA 루키믹 마우스 모델에서도 이 마일로이드 리제너레이션 패스웨이가 액티베이션 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즉 루키미아가 어떤 또 다른 모듈을 쓴다기보다는 기존에 존재하는 피지올로지컬 리제너레이션 패스웨이를 사용해서 마일로이드 루키믹 셀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시그널링이 이 마일로이드 리제너레이션 패스웨이를 헤마토포이틱 스템셀에서 액티베이션을 시키는지 연구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의 헤마토포이틱 스템셀의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시그널링 패스웨이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Developmentally conserved and Notch, Wnt, Hedgehog, TGF, 베라 시그널링들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Notch 시그널링이 HS에서 MPP4를 만드는 데 관여를 한다면 MPP4에서는 너치 시그널링이 좀 더 많이 발현이 돼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윈트 시그널링이 MPP3를 만드는데 좀 더 관여를 한다면 MPP3는 윈트 시그널링이 높게 액티비티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이 MPP3와 MPP4에서 이 너치, TGF, 베라, 해적, 윈트 시그널링의 캐노니컬한 패스웨이 진들이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보시면 TGF 베타에서도 약간 그리고 이거는 그 HC 레벨로 노멀라이제이션이 된 거고요. 파란색은 MPP4, 빨간색은 MPP3로 컬러 코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 톡에서는 파란색은 MPP4 결과이고 빨간색은 MPP3입니다. 그래서 TGF 베라에서도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차이는 너치 시그널링은 MPP4에서 높게 발현이 되고 윈 시그널링은 MPP3에서 높게 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결국 노치와 윈 시그널링이 MPP3와 MPP4의 프로덕션에 관여를 한다는 것을 몰레큘러 레벨에서 힌트를 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노치와 윈 시그널링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노치 시그널링은 이미 HSE 셀프 리뉴얼과 메인테넌스에 되게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 HSE에서 항상 액티베이션 돼 있는 노치 시그널링은 마일로이드 콜로니 포메이션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로우 너치 시그널링을 가지고 있는 트랜스폼된 HSE가 마일로이드 셀을 오버 프로덕션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많은 연구 결과들이 너치 시그널링이 낮아졌을 때 마일로이드 셀을 좀 더 많이 발현시킨다는 공통된 연구 결과가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필요해서 간단하게 너치 시그널링 전달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여기 5가지의 노치 리간드가 있고요. 이 노치 리간드가 노치 1에서 노치 4까지 리셉터에 바인딩을 하게 되면 감마 시크리테이즈에 의해서 이 노치의 리셉터의 노치 인트라셀룰러 도메인이 클리브가 되면서 핵으로 이동해서 너치 트랜스크립셔널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됩니다. 너치의 타겟 진으로는 헤스1과 헤이1, 시밋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윈 시그널링 경우에도 이미 HSC 셀프 리뉴얼과 프롤리퍼레이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특히 HSC 에이징 같은 경우에는 캐노니컬 vs non 캐노니컬 윈 시그널링의 시프트가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졌고, 또한 이미 오래전부터 윈 시그널링은 마일로포에시스를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윈 시그널링도 너치처럼 윈 리간드가 LRP5나 LRP6 같은 너치 리셉터에 바인딩을 하게 되면 이것이 캐노니컬 윈 시그널링의 시그널 트랜스듀서를 할 수 있는 베라카티닌을 핵으로 이동시키게 되고, 이 베라카티닌이 윈 트랜스크립셔널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너치와 윈 시그널링이 이미 HS에서 마일로포에시스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너치와 윈 시그널링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로 몰레큘러 레벨뿐만 아니라 셀룰러 레벨에서 너치 시그널링이 MPP4에서 더 높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너치 타겟진이 헤스1을 이용한 헤스1 GFP 리포터 마이스를 이용하였습니다. 헤스1 GFP 리포터 마이스에서 HSC, MPP3, MPP4를 아이솔레이션해서 플레이트 바운드된 DLL1 리간드로 스티뮬레이션을 시키고 18시간 후에 GFP 시그널을 통해서 너치 액티비티를 읽었습니다. 이게 그레이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은 unstimulated 된 HSC 또는 MPP3, MPP4고요. solid line 검은색은 stimulated HSC, 빨간색은 stimulated MPP3, 파란색은 stimulated MPP4입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여기 퀀티피케이션에서 보시면 더 확실한데요. HS에서 너치 시그널링은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MPP4, MPP3에서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몰레큘러 데이터와 일치하는 결과고요. 윈 시그널링을 위해서는 베라카티닌이 캐노니컬 윈 시그널링의 시그널 트랜스듀서이기 때문에 뉴클리어 베라카티닌 파지티브 셀을 카운팅함으로써 윈 시그널링을 리드아웃 하였습니다. 와일드 타입 셀에서 이 셀 타입을 아이솔레이션해서 베라카티닌 임무노플로레센스를 시행을 하였고요. 파란색은 다피, 빨간색이 베라카티닌입니다. 확실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MPP3에서 퀀티피케이션에서도 보이듯이 뉴클리어 베라카티닌 파지티브 셀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HSC, MPP4, 즉 윈 시그널링은 MPP3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HSC, MPP4 순서였습니다. 즉 이 셀룰러 데이터도 몰레큘러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윈 시그널링이 MPP3에서 높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는데요. 즉 제가 보여드린 데이터들은 너치 시그널링은 아마 HSC를 MPP4를 만들도록 하고 윈 시그널링은 HSC를 MPP3를 만들게 할 거라는 것을 서제스트해 줍니다. 이것이 다시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확인을 해보면 제가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HSC는 하이 너치 시그널링을 가지고 또 로우 윈트를 가지기 때문에 더 많은 림포이드 바이어스 MPP4를 만들게 되고요. 적은 수의 MPP3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make sense 한 거고요. 그렇다면 MPP3가 익스펜션 돼 있는 루키미아에서는 어떨지 윈트와 너치 시그널링이 어떻게 돼 있을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너치 시그널링을 확인하기 위해서 헤스1 GFP 리포터 마이스를 이용을 했고요. 루키믹 스템셀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BA 마이스와 헤스1 GFP 리포터를 크로스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셀 타입을 다시 분리를 해서 리간드로 액티베이션을 시키고 GFP를 리드아웃으로 해서 액티베이션 스테이터스를 확인해 본 결과 컨트롤 HS에 비해서 BA-HS는 확실히 액티베이션 되는 정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데이터는 루키믹 스템셀은 컨트롤에 비해서 너치 시그널링이 낮아져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윈트 시그널을 어떤지 다시 뉴클리어 베라카티닌 IF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는데요. 여기 대표적인 이미지를 보면 확실히 아시겠지만 BAHS에서는 더 많은 셀들이 뉴클리어 베라카테닌 레벨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단지 HSC뿐만 아니라 MPP4에서도
하이 레벨의 뉴클리어 베라카테닌이 카운팅이 됐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MPP4가 마일로이드 리프로그래밍 되는데도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데이터들은 그러니까 루키믹 스템셀에서는 로우 너치, 하이 윈트 시그널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는 하이 너치 시그널링과 로우 윈트 시그널링으로 인해서 HSC가 림포이드 바이어스 MPP4를 더 많이 만들게 되고 마일로이드 바이어스 MPP3는 적은 수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루키미아에서는 루키믹 스템셀에서는 너치 시그널링이 낮아져 있고 윈트 시그널링은 높아져 있기 때문에 MPP3를 더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루키믹 스템셀에서 낮은 로우 너치 시그널링과 하이 윈 시그널링이 실제로 MPP3를 오버 익스펜션 할 수 있는지 인비보 상에서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노치 시그널링을 낮추기 위해서 MX1 크리 너치원 플럭스 즉 너치원 컨디셔널 넉아웃 마우스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MX1 크리 드라이버로 인해서 너치원의 일부 부분을 잘라내서 컨디셔널리 넉아웃 되게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해서 너치 시그널링을 낮췄을 때 여기 넘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MPP3가 스페시픽하게 significant하게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리진 않은데요. MPP4도 그 intrinsic way로, extrinsic way로 너치 시그널링이 낮아졌을 때 더 많은 마일로이드 셀을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MPP4도 낮은 너치 시그널링에 의해서 마일로이드 리프로그래밍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렇다면 윈트를 높였을 때는 어떤지 확인을 해보면 역시 윈트 시그널링을 올리기 위해서 MX1 크리 베라카티닌 컨디셔널 게이너 펑션 마이스를 이용을 하였습니다. 역시 컨디셔널하게 베라카틴을 스테빌라이제이션을 시켜서 윈 시그널링을 올렸을 때 보시면 MPP3의 포션이 시그니피컨트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나 윈 시그널링은 인트린직하게 MPP4를 마일로이드 리프로그래밍 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이 데이터는 인비보 상에서도 너치 시그널링과 윈 시그널링을 모듈레이션 함으로써 MPP3를 익스펜션 시킬 수 있다. 그리고 MPP4의 마일로이드 리프로그래밍을 시킬 수 있다. 즉 마일로이드 리제너레이션 패스웨이가 실제로 너치 시그널링을 낮추고 윈 시그널링을 올림으로써 액티베이션이 된다는 것을 인비보 상에서 컨펌한 데이터였고요. 그렇다면 너치 시그널링을 올리거나 윈 시그널링을 낮추면 MPP3의 넘버를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가 데이터는 보여드리지 않고 이렇게 스킴으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일단 간단하게 대답부터 드리면 너치를 올리거나 윈트를 낮춘다고 해서 MPP3의 넘버가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너치와 윈 시그널링의 크로스톡 때문이었는데요.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너치 시그널링을 올렸을 때는 이 너치 시그널링이 윈 시그널링도 같이 올리는 크로스톡 메커니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제로 아웃풋의 MPP3나 MPP4의 아웃풋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고요. 저희가 윈트를 낮췄을 때는 그러니까 베라카티닌 컨디셔널 로스 오브 펑션 마이스를 이용해서 윈트를 낮췄을 때는 이 낮아진 윈 시그널링이 너치 시그널링도 같이 낮추는 크로스톡 메커니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역시 윈트 로스 오브 펑션 같은 경우에도 MPP3와 MPP4의 프로덕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결국 단순히 앱솔루트한 너치나 윈트의 액티비티가 MPP3의 프로덕션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치와 윈트의 시그널링 레시오가 그 아웃풋을 결정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그 전에 너치를 낮췄을 때는 너치를 낮추는 것은 윈트 시그널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너치가 낮아지면 결국 윈트는 상대적으로 너치와 윈트의 레시오를 생각해 봤을 때 윈트는 올라가기 때문에 윈트 시그널링은 마일로포에시스를 증가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윈트의 시그널링을 올렸을 때 즉 윈트 게이너 펑션 마이스를 이용하면 이 역시 너치 시그널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즉 너치는 그대로 있고 윈트만 올라가기 때문에 레시오상으로 윈트가 다시 증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윈트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마일로포이시스가 증진이 돼서 마일로이드 바이어스 MPP3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너치를 올리거나 윈트를 낮춘 경우에는 크로스톡 메커니즘 때문에 그 레시오는 변하게 되지 않았고 그 레시오가 일정하기 때문에 결국 이 MPP의 아웃풋도 변하지 않게 됩니다. 즉 이 결과는 다시 한번 너치와 윈트의 액티비티 레시오가 이 MPP3의 아웃풋을 결정한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또 중요한 것이 이렇게 너치를 올리거나 윈트를 낮췄을 때 노멀 HS에서 리니지 아웃풋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나중에 루키믹 컨디션에서 저희가 그 낮은 너치 시그널링과 높은 윈 시그널링을 다시 리커버 해주기 위해서 너치 시그널링을 낮추거나 너치 시그널링을 올리거나 윈트를 낮춰도 노멀 HSE 펑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그 노멀 HSE 펑션은 데미지를 입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되게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는 HS에서 하이 노치와 로우 윈트 때문에 많은 림포이드 바이어스 MPP4와 적은 마일로이드 바이어스 MPP3가 만들어지잖아요. 하지만 루키미아에서는 너치 시그널링이 항상 낮고 윈트 시그널링이 항상 높기 때문에 MPP3가 많이 익스펜션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 루키미아에서 저희가 이 낮아진 너치 시그널링을 다시 높여주거나 아니면 높아진 윈 시그널링을 낮춰주게 되면은 과연 좀 디지즈 온셋이나 프로그레션을 딜레이 시킬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너치 시그널링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는 인듀서블하게 너치 시그널링 인트라셀러 도메인을 발현시키는 마우스를 BA 마우스와 크로스 시켰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마우스, SELTTA TRE 너치1 ICD 인트라셀러 도메인 익스프레싱 마우스, 그리고 BA 마우스, 그리고 BA NICD 마우스를 5주 태어난 지 5주가 됐을 때 독시사이클링 워터를 빼냄으로써 BCR 에이블의 익스프레션을 인덕션 시켰습니다. 즉 5주 후에 그 디지즈 피노타입을 인덕션을 시켰고요. 그리고 나서 5달 동안 서바이벌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여기 처음에 있는 거는 다트 라인은 컨트롤이고요. 밝은 그레이 라인은 NICD 마이스, 그리고 이 파란색은 BA NICD, 즉 낮은 BA의 노치 시그널링을 NICD를 너치 인트라셀러 도메인을 발현시킴으로써 노치를 올려준 마우스고요. 그 다음에 이 검은색 닷 라인은 BA 마이스입니다. 아주 확실하게 보이시겠지만 이 NICD를 익스프레션하는 BA 마이스는 그냥 컨트롤 BA 마이스에 비해서 확실한 significant한 서바이벌 베네핏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훨씬 오랫동안 살았고요. 이렇게 여기 처음 죽는 마이스가 나중에 훨씬 늦게 보여지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디지즈 온셋도 딜레이가 되었고 디지즈 프로그레션도 어테뉴에이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페리페럴 블러드에서 마일로이드 셀 버든도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고 BMI's 경우에는 본메로 셀룰러리티가 아주 시그니피컨트하게 줄어들게 되는데 BA NICD 마이스에서는 본메로 셀룰러리티도 리커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루키믹 스템셀에서 마일로이드 아웃풋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BA 마이스에서 낮아진 너치 시그널링을 이렇게 올려줌으로써 우리가 디지즈 프로그레션을 늦출 수 있다는 아주 고무적인 결과였고요. 그렇다면 하이 윈트 시그널링을 가지고 있는 BA 마이스에 마찬가지로 윈트 시그널을 낮춰주면 이 역시 베네피셜 이펙트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컨디셔널 베라카틴인 로스 오브 펑션 마이스를 이용을 했는데요. 이거는 좀 더 실험 설계가 복잡했는데 왜 이렇게 실험을 설계해야 됐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따로 질문 타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실험 셋업을 설명을 드리면 컨트롤 마이스 그리고 MXCree 드라이브 베라카틴인 컨디셔널 로스 오브 펑션 마이스 그리고 BA 마이스랑 베라카틴인 로스 오브 펑션을 크로스한 BA 베라카틴 로스 오브 펑션 마이스를 홀 본메로를 리설리 이레디에이티드 된 마이스에 트랜스플란테이션을 시키고 이 트랜스플란트 된 셀들이 다시 트랜스플란트 된 마우스가 스테디 스테이트로 돌아올 수 있도록 8주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폴리아이스를 인젝션해서 즉 MX 크리를 통한 그 베라카티닌이 딜리션 되도록 하였고 베라카티닌
베라카테닌이 딜리션 된 지 4주가 지난 다음에 독사이클린 워터를 빼서 BCR-AB를 인덕션을 시켰습니다. 즉 베라카티닌을 이미 낮춰놓은 상태에서 그 디지즈를 4주 후에 인덕션을 시켰고 마찬가지로 5달 동안 서바이벌을 모니터링하였습니다. 보시면 그 윈트를 높여줬을 때와 마찬가지로 컨트롤 B의 마이스에 비해서 BA 베라카티닌 로스 오브 펑션 마이스는 클리어한 서바이벌 베네핏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디지즈 온셋이 딜레이 되었으며 디지즈 프로그레션도 어테뉴에이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윈트 시그널링을 하일리 높아진 윈 시그널링을 낮춰줌으로써 이 역시 디지즈의 프로그레션을 딜레이 시킬 수 있었고 퍼플 블러드에서 마일로이드 셀 버든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마찬가지로 이 BA 베라카틴 로스 오브 펑션 마이스는 본메로 셀룰리티도 리커버리가 되고 루키믹 스템셀의 마일로이드 리니지 아웃풋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인비보 데이터들이 서제스션 해주는 것은 결국 루키미아가 어떤 특별한 다른 그들만의 스페시픽한 마일로이드를 만들어내는 패스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피지올로지컬한 마일로이드 리제너레이션 패스웨이를 하이제킹해서 원래는 트랜지언트하게 인듀서블 되는 마일로이드 리제너레이션 패스웨이를 항상 과발현시킴으로 해서 마일로이드 셀을 오버 프로덕션 시킴으로 해서 마일로이드 루키미아를 일으킨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는 HSC가 하이 노치 시그널링을 가지고 있고 로우 윈트 시그널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림포이드 바이어스 MPP4를 만들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마일로이드 바이어스 MPP2나 3는 적게 만들어지지만 그래도 이들이 밸런스된 아웃풋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지만 스트레스나 루키미아 같은 경우에는 너치 시그널링이 낮아지고 윈 시그널링이 높아져서 이 로우 너치 하이 윈 시그널링이 컨스티튜티브하게 마일로이드 리제너레이션 패스웨이를 액티베이션 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이 액티베이션된 리제너레이션 패스웨이는 항상 마일로이드 바이어스 MPP2, MPP3를 오버 익스펜션 하게 되고 림포이드 바이어스 MPP4도 마일로이드 리니지로 그 리니지 아웃풋을 리프로그래밍 하게 됨으로써 그 다운스트림 그래뉼러사이트와 매크로페이지를 오버 프로덕션 하게 돼서 마일로이드 루키미아를 일으키게 됩니다. 즉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결국 이 마일로이드 리제너레이션 패스웨이가 그 유니크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 피지올로지컬 상황에서도 존재하지만 루키미아가 얘를 하이제킹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타겟팅할 때 그러면은 이거는 피지올로지컬한 상태에서도 루키믹 스템셀에서뿐만 아니라 노멀 HS에서도 사용이 되는데 이걸 타겟팅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아까 전에 그 너치와 윈트의 크로스톡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너치를 높여주거나 윈트를 낮춰주는 것은 노멀 HSE 펑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루키미아가 이 기존의 피지올로지컬 리제너레이션 패스웨이를 하이제킹해서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너치를 높여주거나 윈트를 낮춰주는 것은 루키믹 스템셀에만 그들의 펑션을 리커버 시켜주고 노멀 HSE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치료제를 개발함에 있어서도 이 패스웨이를 타겟팅하는 것이 기존의 어떤 한 가지 드라이버 뮤테이션만을 스페시픽하게 타겟해서 하는 것보다 좀 더 브로드한 레인지의 마일로이드 루키미아를 타겟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기존의 타겟티드 세라피와 함께 컨비네이션으로 이용해서 더 좋은 치료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여태까지 저희 리서치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였고요. 먼저 저희 랩의 멘토인 엠마뉴엘 패스게한테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랩 멤버들 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었던 예전 랩 멤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제 펀딩 소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참가해 주신 분들한테도 감사드리고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